구독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재투자에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코스피 지수 신고가를 계속 찔러주고 있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러다가 정말 코스피 5천 찍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쪽에서는 여전히 한국 주식은 그래도 아니다 라고 회의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코스피 5천을 만든다고 할 때, 아니 주식 가격은 회사의 실적이 좋아져야지 주식 가격도 오르는 거지, 어떻게 법 개정, 정치만으로 코스피를 끌어올리겠다는 거야. 좀 의구심이 있어서 저도 한국 주식은 예전에 하던 만큼만 하지 더욱 투자를 늘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겠다. 최근에 저도 마음을 바꿨고요. 그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이유 중 첫 번째, 한국 주식이 지금 투자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잔잔하게, 우리나라 기업은 원래 훌륭했어요. 이거는 해외여행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당장 외국만 가도 삼성, LG 이런 브랜드 광고 정말 많이 보이고요. 갤럭시 세계적이죠. 그리고 요즘은 K-팝이다, K-푸드도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고요. 아시아만 따져도 중국, 일본, 인도 이후로 4위입니다. 사실 중국이나 인도는 인구빨이 있다 치지만 그거 제외하면은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거의 투탑이에요. 기업 경쟁력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주식은 지금까지 폭망했느냐? 그 이유는 지금부터 이 스토리텔링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가 이 회사를 보고 투자를 하죠. 그러면 회사는 이 투자자의 투자금을 가지고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렇다면은 회사가 돈을 벌었으면은 투자자들에게 분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분배를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회사에서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하거나, 두 번째, 자사주 소각이라고 이 주가 자체를 끌어올려주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와 주식은 별개고, 회사가 번 돈이 주주에게 분배가 잘 되어야지 우리 투자자들은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 단순히 회사만 잘 되는데 주주들에게 돈이 안 넘어오면은 투자에도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 투자자가 회사에 투자를 해요. 그럼 이렇게 분배가 또 와야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분배가 잘 안 됐어요. 회사에서 좀 기다려 보세요 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국가 경제 안 좋은데 경영인이 살아야 되니까 이 경영인 재벌들 너무 쪼지 마라, 이 기업들에게 우대를 많이 해줬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빠르게 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 투자자들에게 굴러오는 돈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너네들 배부르라고 투자해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공정하게 나눠 달라, 이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한 거지 이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국장 탈출은 지능순, 그냥 이제 부동산에 몰빵하게 되었고요. 더군다나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어글리 코리아 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명명을 하면서까지 우리나라 주식을 기피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어찌저찌 경제가 잘 돌아갔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시대에 오게 되고 너무 오랫동안 주가 지수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아예 창업 문화 자체, 스타트업 문화 자체도 말라가고, 그러면서 반대로 부동산에만 몰빵이 되는 그런 기이한 사회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에 바로 이분이 등장하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당선이 되면서 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상법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을 하면서 지금 회사들이 돈을 벌지만 주주들에게 공정하게 분배가 되지 않는 것을 개선하고자 이 좁은 문을 이렇게 넓히고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으면은 바로바로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가 되게끔,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할 맛이 나고 외국인들도 돌아오고 하겠죠. 저는 여기서 약간 감탄했던 포인트가 있는데요.
앞서서 제가 회사가 주주들에게 공정한 분배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키가 대표적으로 배당과 자사주 소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당 부분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명목으로 이 배당 유인을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자사주 소각은 제3차 상법 개정안으로 법적으로 의무화하기 위해서 지금 강제성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주식들은 이 자사주 소각이 너무 당연해요. 대표적으로 애플은 자사주 소각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주가도 끊임없이 오르고 워렌 버핏도 애플을 사랑하게 됐죠. 이렇게 회사가 주주들에게 분배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저는 진짜 지금이 기회라고 보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이 돈을 벌어도 회사에 돈을 쌓아놓고 주주들에게는 티끌만큼만 분배를 하니까 이 지금 갭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밀린 숙제, 받아야 될 돈이 엄청나게 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 타이밍에 이것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한다? 그렇다면은 밀렸던 숙제들, 밀렸던 빚들이 한꺼번에 대거 청산이 되면서 막혀있던 댐의 수문이 갑자기 열리면은 초반에는 엄청나게 많은 물이 콸콸콸콸 흘러 들어가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 단계가 되면은 적당한 돈들만 회사가 벌 때마다 주주들에게 분배가 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형적인 상황에서 정상화가 되기까지 그 과도기적인 타이밍에 우리는 이전 세대가 받지 못했던 빚까지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주가로 따지자면은 급등을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제가 평상시에 급등 이런 얘기 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만큼은 원리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들어서 지금 엄청나게 뒷부분에서 살펴보시겠지만 50% 이상 우리나라 지수가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개별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전략입니다. 턴어라운드 기업이라고 해서 한창 시궁창이었던 기업이 경영인이 새로 온다던가 뭔가 좋은 호재를 맞이하면은 적자에서 흑자를 벗어날 때 주가가 급등을 하거든요. 실제로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겠다. 오히려 타이밍일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아니 진짜로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미 코스피 3,700까지 왔는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더 오를까요? 의심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까지 제가 보여드리면서 신빙성을 더해드릴 건데요. 실제 사례 첫 번째는 바로 일본입니다. 지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베 전 총리가 있죠. 이분이 2015년부터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밸류업이라고 하죠. 이 법 개정을 2015년부터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했습니다. 단순히 여기도 법 개정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 경제성장이 안 되기로 유명한 나라였죠. 그런데 이렇게 법 개정을 때리면서 거품 경제의 천장을 뚫었다. 밸류업 추진에 지수가 4만을 전망하고 있다. 그래프로 보셔도 드디어 과거의 거품을 뛰어올라서 쭉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우리랑 비슷한 나라 일본이 이미 이런 법 개정만으로도 높은 주가 상승을 보였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1인 평균 GDP가 가장 비슷한 그런 국가죠. 이 대만은 일본보다 훨씬 더 먼저 2000년대부터 법 개정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 당근, 시장 압박으로 건전한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거의 4배가량 주가가 올라 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부터서라도 어느 정도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대만과 일본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조금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경제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은 PBR이라는 수치를 접하셨을 겁니다. PBR은 주당 순자산 비율인데 또 깊게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심플하게만 말씀드리면은 PBR 지수는 낮을수록 저평가, 높을수록 고평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 쉽게 말하자면은 낮을수록 인기가 없고 높을수록 인기가 많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PBR은 오랫동안 떨어지고 있었어요. 인기가 낮아지고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죠. 얼마나 인기가 안 좋았냐? 개발도상국, 신흥국 평균보다 낮았고요. 선진국 평균보다도 당연히 낮았고, 대만, 인도보다도 인기가 없었습니다. 가장 인기 많은 곳은 역시나 미국이었죠. 그런데 현재 3,700까지 지수가 올랐어도 아직 대한민국의 인기도는 1.2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일본은 인기도가 1.6이에요. 그리고 대만은 이 PBR이 2.4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인기도로 추측을 해봤을 때 만약에 우리나라도 일본만큼만 인기가 많아진다 하면은 이 3,700이 5,000 지수까지는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5,000 밀고 있죠. 대략적인 일본을 기준으로 말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대만처럼 꾸준하게 밸류업을 해서 대만만큼 인기가 많아진다 하면은 어떻죠? 지수가 8,000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인기도가 미국만큼 인기가 많아진다. 이럴 일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미국만큼, 미국은 PBR이 5.5거든요. 미국만큼 인기가 많아진다 하면은 우리나라 코스피가 17,000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기도가 올라갈까요? 이미 인기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JP모건에서 한국은 AI 테마의 최대 수혜국이자 밸류업도 매력적이다 라고 말했고요. 조슈아 크랩 대표는 미국 증시가 오히려 요즘 고평가돼서 인기가 없다. 한국이 오히려 주목된다. 지금 오히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2025년에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만큼 지금 세상에서 제일 핫한 주식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만만 장기적으로 따라가도 8,000이다. 이러면은 지금 사도 2배 이상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영상 총 정리해서 확실하게 이해시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정말 좋았지만 이 주식시장이 불공정한 병폐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정부에서 제도 개선으로 강력하게 해소하고 있고요. 그런데 타이밍적으로도 저는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이 회사에 쌓여 있었어요. 밀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밀려 있는 게 한 방에 해소될 때 우리는 큰 몫을 잡아볼 수 있다. 이미 일본과 대만에 똑같은 선례가 있고 그래서 5,000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8,000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투자의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지만 저는 이번에 소액으로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미국 주식이 안 좋은 거 아닙니다. 당연히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보다 좋죠. 그런데 이번에 코스피에도 조금 투자해봐도 괜찮겠다. 역시나 장기적으로 마음 편하게 잔잔하게 일부 비중만 조금 베팅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너무 안타까운 게 이 돈 냄새를 맡고 외국인들은 기가 막히게 찾아왔어요. 지난달 9월만 해도 순수하게 7조 원이 외국인 자금으로 들어왔고요. 실제로 예전에 철수했던 외국인 증권사무소도 다시 지어서 지금 한국에 투자하려고 길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개미들은 아직도 한국 주식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 국장은 절대 안 해. 오히려 더 떨어질 거라는데 지금 베팅을 하고 굉장히 많이 팔고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싹쓸이하고 개인은 10조 원 넘게 순매도 했죠. 물량을 다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만 올라가는 것을 계속 먹고 이런 식의 포지션이면은 앞으로 주가도 쭉쭉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구독자님들, 개인들, 우리 서민들이 좀 잘 돼야 되잖아요.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는 이미 돈 많은데 너무 이런 부분이 안타깝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애정하는 저와 함께 해주시고 좀 좋게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이건 너무 아쉽다. 진심을 담아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금 더 긴 분량을 할애하더라도 이렇게
공유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코스피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은 두 가지 이유 중 첫 번째, 좌청룡 우베코 쌍두마차에서 좌청룡 정부 주도 밸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두 번째로 이 코스피 투자에 확신을 한 이유는 사실 이것보다 더 마음이 안정적이게 하는 기업이 주도하는 실적 상승 호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확실히 뒷받침되어야지 조금 더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주식 지금 어떤 호재들로 기업 자체의 퀄리티도 올라가고 있는가 쉽게 오늘처럼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어떻게 그렇다면은 이 코스피 자체에 투자할 수 있는지 코스피 200 ETF 딱 한 개 또 시원하게 골라드리고요. 주의사항까지 골라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과 더불어서 이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은 분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쉽고 명확한 근거들과 함께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